안녕하십니까, 돌리고입니다. 제가 좀 날도 많이 덥고 뭐 일도 좀 많고 해가지고 뭐 강의 영상 녹화가 좀 늦어졌는데요. 오늘은 모션 CPU에 있는 그 여러 가지 값들을 이제 그래프로 이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디지털 오실로스코프 기능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디지털 오시로스코프 툴이 사실 굉장히 좀 유용한 툴이고, 상당히 조금 뭐 고급 스킬처럼 보이는 약간 그런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현장에서 좀 유용하게 쓰일 수가 있는데, 사실 이 기능이 딱히 뭐 매뉴얼이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강의가 따로 또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제가 일단은 사용 방법에 대해서 영상으로 한번 만들어 보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자, 먼저 모션 CPU 프로그램을 제가 미리 일단 하나를 만들어 놨고요. 제가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을 간략하게 조금 소개를 드리자면, 요 앞에 제가 모션 강의를 했던 그 프로그램에서 조금만 제가 수정을 했거든요. 조금만 수정해가지고 그 모션 프로그램 하나만 제가 좀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서버가 움직이는 이제 프로그램 하나 만들어 놨거든요. 일단 제가 뭐 아시겠지만 제가 데모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데모 없이 일단 제가 시뮬레이션 기능을 통해 가지고 서버를 동작을 시킬 거고요. 서버를 동작시킬 이 모션 프로그램을 보시면은 지금 CP 스타트라고 해가지고 정속도로 이제 특정 포인트를 연속해서 이제 움직이는 그런 명령입니다. 그 명령을 사용해서 제가 원호별관 몇 개를 이제 사용해서 태그 마크를 그리는 이제 프로그램을 이제 짜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 태그 마크를 그리면서 이제 서버가 이제 움직이는 어, 모양을 이제 그래프로 뜨는 거를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위에 보시면 이 아이콘 중에 보시면은 여기에 약간 뭐 그래프 모양 같이 이렇게 꼬불꼬불한 아이콘이 있죠. 여기 보시면 디지털 오실로스코프라는 아이콘이 있습니다. 자, 요거를 눌러주시면 보시는 것처럼 오실로스코프 화면 같은 그런 화면이 이제 뜹니다. 그래서 오케이 눌러주시고 처음 뜨는 이 어시스턴트 화면을 뭐 일단 닫아주시고요. 자, 위에 보시면은 여기에 오실로스코프에 프로브 같이 생긴 아이콘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름도 이제 프로브 세팅인데요. 자, 프로브 세팅을 눌러주시고 보시면은 여기 서브 컨트롤 데이터, 모션, 데디케이티드 디바이스, 뭐 어드밴스 싱크로너스 컨트롤 디바이스 쉽게 설명드리면 뭐를 찍고 싶은지 어떠한 값을 모니터하고 싶은지를 여기서 이제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뭐 일단 모션 컨트롤 데이터 보시면은 피드 커런트 밸류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값들이 이제 나오는데 이 중에서 이제 값들 선택하시면 돼요.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좀 모션 데디케이트 디바이스 보면은 액시스 스테이터스가 있고 모니터 디바이스가 있고 뭐 커맨드 디바이스가 있고 굉장히 값들이 많습니다. 어쨌든 여기에서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 가장 일단은 뭐 쉽게 많이 보는 것들 여기 서브 컨트롤 데이터거든요. 자, 일단은 여기 피드 커런트 밸류 지령 현재 값이죠. 서버 컨트롤러 이제 실제 지령하는 값 제일 많이 보는 것들이 이 피드 커런트 밸류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보시면 리얼 커런트 밸류라고 있어요. 리얼 커런트 밸류는 실제 현재 값입니다. 서버에 이제 그 엔코더를 통해서 피드백된 실제 현재 값이고 이 피드 커런트 밸류는 그 컨트롤러가 지령하고 있는 위치 값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 지령하고 있는 컨트롤 그 위치 값과 실제 위치 값은 서버의 개인 값 세팅이라든지 기구의 부하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어쨌든 이 지령 현재 값과 실 현재 값이 가장 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일단은 뭐 성능상은 뭐 좋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좋은데 어쨌든 리얼 커런트 밸류가 실제로 기구가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보통 이제 리얼 커런트 밸류를 통해 가지고 이제 서버 모터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확인을 하시는 게 좋고요. 일단은 제가 지금 강의를 하는 거는 데모 키트가 아닌 시뮬레이션 툴이기 때문에 어쨌든 리얼 커런트 밸류가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실 서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제가 피드 커런트 밸류로 모니터링을 할게요. 자, 축은 1번 축 피드 커런트 밸류
2번 축도 한번 같이 볼게요. 2번 축에 피드 커런트 밸류. 그 다음에 펑션에서 스테이터스 중에 스타트 억셉트 플래그를 하나 넣을게요. 1번 축에 스타트 억셉트 플래그. 스타트 억셉트 플래그 이거는 비지 신호와 같은 그런 뭐 신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몇 가지 이제 그 워드 디바이스에 해당하는 값, 그 다음에 비트 디바이스에 해당하는 값, 이렇게 몇 가지를 이제 선택할 수, 무한정 찍을 수는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게 워드, 이게 아마 172 DSCPU랑 173 DSCPU랑 아마 이게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개수가 아마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무한정 있지는 않아요. 제가 알기로는 워드 디바이스로 16채널까지인가 아마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 수량이 제한되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는 그 특정 디바이스도 모니터링 하실 수도 있어요. 여기서 예를 들어서 뭐 D 3000번의 값을 보고 싶다, 이런 식으로 사용자가 원하는 디바이스의 값도 모니터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네, 이거는 참고하시고요. 자, 넥스트를 누르시면은 여기에 좀 보시면 샘플링 레이트라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를 세팅을 함에 있어서 샘플링을 얼마나 자주 할 것이냐, 그러니까 얼마나 잘게 찍을 것이냐, 여러 번 찍은 그 값들을 그래프화 시키는 거거든요, 결국. 그래서 여기 보시면 최저 0.4ms, 자, 0.4ms로 찍겠다. 그 다음에 샘플링 사이즈 몇 포인트를 찍을까요? 0.4ms를 8192회 찍어서 그래프화 시키겠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토탈 타임을 보시면은 0.4 곱하기 8192 하면 보면 3640ms 해가지고 토탈 한 3.6초 정도 되죠. 그래서 좀 더 길게 찍고 싶다 하면 샘플링 레이트를 이렇게 늘려 주셔야 돼요. 샘플링 레이트를 뭐 3을 하면은 한 10초 정도 찍어지죠. 무한정 쭉 계속 찍는 게 아닙니다. 한 번 탁 이렇게 찍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뭐 길게 찍을 거 아니니까 샘플링 레이트 1, 샘플링 레이트를 작게 할수록 이 그래프의 정확도는 높아지겠죠. 자, 그 다음에 이 트리거 밸런스는 뭐냐면 어떤 타이밍부터 이제 찍어서 이제 앞뒤 이제 간격을 조정할 것이냐. 그러니까 찍기 시작하는 타이밍 앞에 100포인트, 뒤에 8092포인트, 이런 식으로 트리거 되는 시점, 그러니까 찍기 시작하는 시점 앞뒤 포인트 수를 지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트리거 타임 앞에 한 100포인트 찍고 뒤에 어느 정도 찍겠다 세팅을 하시고, 그 다음 트리거 세팅은 그러면 어느 시점 타이밍에 이 그래프를 딱 찍을 것이냐, 이걸 사용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사용을 안 하고 바로 찍기를 버튼 눌리면 이제 찍기를 시작하는데, 그 찍기 버튼을 눌리고 난 뒤에 어느 정도 시스템마다 컴퓨터 성능에 따라서 뭐 그렇게 따라서 이제 시스템마다 실제로 찍기 시작하는 타이밍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사용자가 원하는 특정 타이밍, 얘가 뭐 이제 1번 축이 딱 상승하기 시작할 때 찍어야 되는데, 뭐 기계가 자동으로 동작하고 있으면 그 타이밍을 사용자가 원하는 시간에 딱 잡기가 사실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타이밍에 찍을 것인지를 이거 트리거를 세팅해 주시면 좋습니다. 여기서 트리거 세팅은 여러 가지 뭐 경우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특정 비트, 아까 제가 스타트 업셋 플래그 비트를 하나 잡았었죠. 그 디바이스가 예를 들어서 상승하는 시점에, 그러니까 상승하는 시점이라는 거는 이게 아까 비지 신호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상승하는 시점이라는 거는 이제 서버가 이제 동작하기 시작하는 시점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네, 이렇게 트리거를 하나 잡아주고 컴플리트를 눌러주십니다. 자, 그렇게 한 다음에 잠시만 제가 시뮬레이션 해놓은 거를 일단 리셋을 해놓고 동작을 시킬 준비를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run 버튼이 있습니다.
런 버튼을 눌러주시면은 이제 찍기를 시작합니다. 찍기를 시작하는데 아직 트리거 타이밍이 안 왔기 때문에 아무것도 찍기를 안 해요. 자, 그러면은 제가 서버를 강제로 동작을 시켜 볼게요. 특정 비트를 온하면 동작을 시키게끔 제가 프로그램을 짜놨거든요. 자, 이제 M1 신호를 한번 온 시켜 보겠습니다. 온 시키면은 자, 여기 보면 트리거 온 돼 있죠. 트리거 온 해가지고 그러면은 탁 찍고 지금 특정 포인트 마크 다 찍고 찍은 값을 이렇게 값을 불러오게 됩니다. 자, 지금 보면 이게 팽팽하죠. 뭐 값이 안 변한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그래프의 이 디비전을 조정을 안 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보통 사용자가 이렇게 뭐 확대, 축소 이렇게 해가지고 뭐 조절을 하셔도 되고, 보시면 원하는 값을 선택을 하시고 버티컬 옵티마이제이션 누르시면은 자동으로 간격을 어느 정도 적당하게 이제 조절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다른 값도 한번 볼게요. 여기 분홍색 2번 축의 피드 카운트 밸류를 선택하고 버티컬 옵티마이제이션 하시면은 자 보시면은 자 노란색이 1번 축의 위치값, 분홍색이 2번 축의 위치값. 그래서 보시면 이 트리거 신호 여기 T자 되어 있는 거 있죠. 트리거 신호. 이 1번 축에 움직이기 시작했던 타이밍에 비지 신호가 온 하면서 제가 이 스타트업 세트 플래그를 1번 축 맞네. 스타트업 세트 플래그 딱 스타트 하면서 운전이 다 끝나고 나면은 여기 보시면 이제 오프 됐죠. 여기 좀 아래쪽에도 보면 가로 길이 디비전도 이렇게 누르시면은 조절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1번, 2번이라는 이거 막대기가 있는데 조절해 보시면은 1번의 막대기에 보면은 1번 막대기 현재 이제 시간, 2번 막대기의 시간, 그 다음에 2번과 1번 사이가 490.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은 뭐 여기서 동작을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서 끝났다 했을 때 2번하고 1번 사이 보시면은 3027ms죠. 그러면은 뭐 대략 3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요 한 동작 지금 제가 태극 마크를 그리는 한 동작을 3초 정도 걸렸다. 예. 이런 걸 이용해서 이제 택타임을 계산하는 용도로도 이제 사용을 하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뭐 조절을 해가지고 뭐 택타임 이렇게 줄여가지고 실제로 뭐 사용자한테 이만큼 시간을 줄였습니다. 뭐 그런 거 보여주기 굉장히 좋겠죠. 그 다음에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뭐 아니면 또 한 패턴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이번 축에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한 패턴 딱 그리는 데 시간이 1.5초 정도 걸립니다. 이런 식으로 눈에 보이게 보여줄 수 있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그 커서라는 버튼이 있어요. 커서를 눌러주시면 자 1번, 2번 포인트를 이렇게 움직여 보시면은 자 1번 커서에 있어서 지금 필드 커런트 밸류 노란색 필드 커런트 밸류의 위치 노란색의 값이 얼마냐 보시면은 2번의 여기에 이 위치의 값이 얼마냐 2번 커서의 위치는 얼마냐 이런 식으로 현재 이 막대기 위치에 있는 해당 값에 해당 뭐 1번 위치나 2번 위치 값에 대한 해당 위치 값을 이런 식으로 값으로 보실 수도 있습니다. 한 가지 또 재밌는 기능을 좀 알려드릴게요. 지금은 각각의 축의 위치 값을 하나의 이제 평면 그래프 상에 이제 나타내는 건데 요걸 2차원화해서 그래프를 이제 띄워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요 버튼을 누르시면은 보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1번 축, 2번 축을 X, Y 축으로
이렇게 계산을 해서 각 축의 위치의 값을 포인트를 해서 어떠한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화면입니다. 보시면은 지금 뭐 스케일이 안 맞아서 좀 모양이 삐뚤하게 되어 있는데 대충 스케일 좀 맞추고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은 태그 마크가 그려졌죠. 실제로 그러니까 1번 축, 2번 축이 XY 테이블로 꾸려져 있다면은 그 XY 테이블 상의 서버가 헤드가 이제 이런 식으로 움직였다는 게 됩니다. 자, 요거를 제가 플레이 해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 시간 타이밍으로 여기 보시면 플레이 버튼을 누르시면은 요렇게 큰 원을 하나 그리고 반원을 두 개를 그렸다. 이런 식으로 운전 패턴을 실제로 타이밍상으로도 이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어디에 사용하면 좋냐면 지금은 제가 피드 커런트 밸류라고 해서 이제 모니터링 했기 때문에 굉장히 예쁘게 원으로 그려져 있잖아요. 근데 실현재 값으로 모니터링을 해보게 되면은 실제 이 그림이 사실 좀 찌그러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구의 부하 문제라든지 아니면 개인값 세팅이 다르기 때문에 실제로 서버 지령은 이렇게 나가지만 실제 서버 기구단의 모양은 요렇지가 않을 수가 있어요. 움직인 게. 그러면 보통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가공기 같은 거라면은 가공물의 가공 상황을 보면 이제 바로 볼 수 있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다라면 이걸 잘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어떤 모양을 그렸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런 기능을 사용하시면은 상당히 편리합니다. 특히 뭐 가공기라든지 뭐 레이저 뭐 조각기라든지 레이저가 이렇게 뭐 쫙 이렇게 뭐 그림 그리면서 다니는 애들 있죠. 뭐 그런 거라든지 뭐 그런 기능에 사용해 볼 수도 있고요. 자, 보통은 저 2차원 그림보다는 요 1차원적인 요거를 이제 가장 많이 사용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실제로 이제 움직이는 어떤 식으로 움직이고 여기 나중에 이제 뭐 보통 속도도 넣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부하도 넣을 수 있고 여러 가지 값들을 이제 넣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유저한테 눈에 보이지 않는 우지 그 서버계의 이제 문제점을 이제 이런 그래프로 나타내서 자료로 제출을 한다든지 제시하기 굉장히 좋습니다. 보통 어떤 걸 제출하면 보통 부하죠. 부하율이 이제 모니터링을 가장 많이 하는데요. 보통 이제 부하가 가속할 때 이렇게 딱 올라갔다가 이제 뭐 쭉 이렇게 한 평균 요 정도 이렇게 가다가 또 감속하면 또 한번 쫙 피크 쳤다가 이렇게 부하를 그리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부하가 이렇게 쭉 올라가다가 자 이게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부하가 가다가 갑자기 탁 튀는 게 생긴다든지 아니면은 초반에 피크 부하가 너무 세게 뜬다든지 뭐 그런 것들 눈에는 안 보이지만 그래프를 딱 통하면은 뭔가 이제 사람들에게 제시하기 굉장히 좋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부하가 이렇게 탁 이렇게 변하는 시점을 보면은 우리가 눈에는 이렇게 잘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부하가 이런 식으로 변한다. 그러면은 기계적으로 그 위치가 어디 끼임이 발생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윤활이 덜 돼서 그 부분에 뭐가 기구적인 어떤 문제가 있는 것 같다든지 기구 쪽과 상의할 수 있는 그런 뭐 자료가 될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값들을 가시화 시켜 준다는 면에서 상당히 유용한 툴이고요. 그 다음에 노이즈 타는 애들. 아까 사용자 디바이스를 선택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여기다 특정 어떤 값 디바이스를 이제 걸어 놓고 이걸 모니터링해서 이제 디바이스를 찍는 겁니다. 눈에는 이제 디바이스가 튀는지 이제 안 보이는데 이 디지털 오시로스코프 찍으시면은 이렇게 디바이스가 탁탁탁탁탁 튀는 게 보이거든요. 지금 여기 끝단에도 여기 보시면 디바이스가 하나 탁 올라와 있는 거 있죠. 이런 식으로 디바이스가 이렇게 순간적으로 튀는 거, 그런 것들도 잡아내기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응용을 해서 사용하기 굉장히 좋은 툴이기 때문에 한번
현장에서 한번 사용을 해보시고, 여기 매뉴얼이 없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이렇게 드리고 또 현장 가서 막상 해보려면 사실 잘 안 돼요. 그래서 현장에서 연습을 많이 해보셔야 됩니다. 양산 중인 설비에는 자제하시고,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일단은 무슨 셋업하고 있는 설비가 있으시면은 이런 그래프 툴을 찍어서 이렇게 제출하고 하면은 이 사람 뭐 좀 있어 보이네, 막 이 정도 되겠죠. 그런 식으로 자주 사용을 하시면은 뭐 좋은 툴이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은 강의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